잘 들어. 화작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쉬워요. 근데 문제는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 그만큼 쉬운 만큼. 두 번째는 내용 일치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같이 구조 처리 연습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풀라고 낸 거야. 여러분 예를 봐라. 8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8을 두 번 더하면 16, 세 번 더하면 24. 근데 얘들아 8을 예를 들면 이게 101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는 8 곱하기 100일 해서 808 써주면 돼요. 이게 곱셈의 힘이야.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정보 처리라는 것도 이렇게 방법에 따라서 시간 정확도가 확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나 선생님 덧셈 할 줄 알아요. 그냥 덧셈 편해. 이건 이제 재민인 거고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나이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말랑말랑하느냐에 따라서 평생에 여기서 멈추는 애들도 있고 여기서 멈추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 가속도를 붙여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선택입니다. 자 봅시다. 안녕하세요라고 여기다 써 그대로 따라와. 인사라고 써 인사.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분류해 놓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워딩은 묻진 않아.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다. 뭐 도입하고 있다. 또는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다. 안부 인사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구조, 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바꿔서 묻기 때문에 체크를 하시고 생활 속 정통문화 형nap에 밑줄 치세요. 이게 주제야. 그러니까 주제와 내가 파란색 구조 잡는 이 구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이걸 물으려고 출제를 한 거니까. 세 번째 힌트는 뭐냐면 괄호야. 괄호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작문을 출제하는 의도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뭐냐. 잘 들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인데 정보 처리는 당연히 정보의 구조, 전개 방식에 의해서 가치 판단이 되면 주제 같은 게 처리가 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작문 특징인데 화법은 말하는 상황이잖아. 그럼 말하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괄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독서랑 뭐가 다르냐는 거지. 그렇게 화법의 특징을 위해서 괄호를 가지고 문항을 항상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스타일의 문항과 괄호 가지고 만드는 문항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쭉 한번 가볼게요. 발표를 맡은 누굽니다라고 자기의 소개를 하면서 갔고요. 계속 볼게. 저는 지난주에 이런 지시어 세모 치는 건 연습시켜 같이 지난주 매듭 팔찌를 만들며 조사해 보았습니다.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그럼 뭐야 여기는? 동기야. 조사했고 결과야. 그럼 조사를 근거로 다시 자료를 근거로 나는 이제 발표를 할게요라고 발표의 동기나 과정을 밝히고 있어요. 자, 근데 봐. 이걸 이제 한글로 다 쓰고 있으면요. 굉장히 좀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영어로 빨간색으로 설명을 하자면 주제는 topic, T라고 쓸 거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기 같은 경우 원인, 이유, cause라고 쓸 거고 결과는 이 effect, 결과, 이라고 쓸 거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항상 바꿔주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빨간색 기호로 쓰면은 되게 사실은 풀이 가정이랄 게 없이 풀이가 되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냐면 이걸 그대로 물어보기 때문이고 이 디테일 속에서 내용도 여러분이 잘 기억돼서 내신 대비가 될 거니까. 근데 왜 자꾸 뒤로 숨지? 자,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매듭을 생활 속에서 장식 용도로 많이 활용을 했대. 얘들아,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옛날부터라는 건 얘를 바꿨으면 뭐니?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어야 돼. 또는 오리지널리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게 아니라 오케이, 전통, 유래 이런 걸 얘기하고 있구나. 고구려 벽화. 갑자기 고구려 벽화만 매듭이 있었을까? 아니죠. 뭐야 그러면 얘는? 예시인 거죠. 조선시대 여성도 뭐야? 예시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장식이었다는 거야. 글의 주제는 뭐라고? 생활 속 전통 문화. 그리고 그 생활 속 전통 문화 중에 전통 매듭은 장식의 용도였다. 이 중앙생 형광펜 주제 이름이 잡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 필요 없고 뭐라고? 주제는 생활 속 전통 문화에서도 나는 매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제가 오다 넘어졌거든. 지금 무릎하게 피나고 너무 아파. 지금 갑자기 확 아프기 시작했어. 너무 아파.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통 매듭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봐봐. 어떤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종류를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그럼 봐봐. 이 화면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서지. 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글의 주제는 계속해서 전통 매듭이고요. 옷을 여미는 부분에 매듭 보이시나요? 묻고. 근데 봐봐. 답변을 구하고 있진 않네. 그냥 자기 전개 방식이네. 그럼 봐. 첫 번째 종류는 뭡니까? 연봉 매듭이야. 연봉에 대한 정의 또는 설명을 하고 있고, 즉 그래서 연꽃처럼 생긴 연꽃 봉우리처럼 생긴 전통 매듭이래요. 연꽃은 번영의 상징으로 의미도 부여하고 있네. 여기만큼 연봉 매듭에는 자손의 번창과 풍년이라는 의미가 있다. 매듭은 보통 장식을 위해 사용되었다. 아까도 계속 얘기하죠. 매듭의 용도 뭐였다고? 장식이었다고. 자, 그래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용적 목적도 있었대요. 요렇게. 됐어? 그래서 그 실용적 목적에서는 뭐라고? 단추 매듭이라는 거. 정리하면 이거네. 연봉 매듭이라는 것은요. 그 장식적인 모습이 연꽃 봉우리처럼 생겼으니까 연봉이라고 한 것이고 실용적으로는 단추와 같이 쓰였기 때문에 단추 매듭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잡아주시고 너무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구조 처리까지는 안 하고 싶고 그래도 답은 나오겠지만 내용을 변형하실 거 아니야. 학교 선생님들은. 이대로 안 내시지.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좀 이따 구조도 같이 그려보는 시간 갖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독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잖아. 얘들아 봐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 여러분한테 수학 같은 걸 가르치다 보면 너무나 편한 건 왜냐하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방법을 몰라서 4등급 나오고 방법을 알면 2등급 당장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면 봐봐. 너 이번 9월 시험 쳤을 때 수학에서 실수만 맞춰도 1등급은 그냥 올라가. 어떤 애들이 2등급도 다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괜히 쓸데없이 풀지도 못하는 30번 거들다가 실수 체크할 수 있는 시간, 검사할 수 있는 시간 다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이라는 제한이 있고 문제 출제 유형이라는 출제 방식이라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 룰과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점수에 관련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적인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 근데 그거를 중학교 상형학년 고1 때 이렇게 뭔가 내가 말랑말랑한 시기에 염두를 하고 공부를 해가야지 이게 상향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느새 고2가 되면 진짜 니네 존나 꼰대 돼 있어. 그래서 고2 동아리 선배들이 고1 동아리 후배들한테 개 꼰대 짓을 해요. 야 심지어 동갑인 애도 있을걸? 동갑끼리 무슨 꼰대 짓하고 선후배가 어딨어. 근데 너희들끼리는 1년 차이가 엄청 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선후배들끼리 막 가르치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고2 되면 이제 내가 대장이야.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어느새 이제 내가 굳기 시작을 해요. 영감님들처럼. 그러니까 뭔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스스로 제한해.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뭔가 너무 겸손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어. 자존감 가지시고 자신감 가지세요. 하지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수용적으로 검증하면서 성장해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 이렇게 비문학 성격 지문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 어려운 소재 가지고 하면 또 그 방법론이 잘 안 보여서 오늘 쉬운 이 소재를 가지고 연습하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계속 봅시다. 다음으로는 가지 방석 매듭이요. 여러분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종류가 벌써 두 가지죠. 연봉 매듭 1번. 가지 방석 매듭. 얘는 가지처럼 생겼나 봐. 주로 주머니나 선추 장식, 역시 장식 목적이죠. 선추 이렇게 부채골이나 자루에 매다는 장식품을 이루는 건데 잠시 왼쪽 아래에 있는 매듭을 보시죠. 매듭은 색종 매듭이에요. 뭔데 이것도? 생강과 비슷하대. 많은 매듭법의 기본이 된대. 종류 3개 나왔어. 자 그럼 봐봐. 가지 방석 매듭은 이 색종 매듭에서 파생된 거라고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이 매듭엔 좋은 일들이 줄줄이 이어간다는 의미도 있네요. 됐죠?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5단락.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 매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자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죠. 조사람의 주변을 살펴보니 팔찌뿐 아니라 다양한 장신구들에도 전통 매듭 활용된 걸 발견할 수가 있었고 예시죠. 여러분도 한번 떠올리면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면서 정리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필기해 주시고요. 해야 되더라. 이걸 해야 실력이 된다. 눈으로 본다고 공부되는 거 아니야. 손이 바빠야 돼. 눈으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감각으로. 촉감으로 손으로 입력하는 거야. 일단 질문으로 도입을 했고요. 주제는 생활 속 전통 문화의 전통 매듭으로 갖고 구조에서 발표 동기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시험 범위든 아니든 여러분 수학에서 시험 범위, 국어의 시험 범위가 어디 있어요, 얘들아? 연습하는 거야. 수학 같은 경우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이 고1 이번 9월에 모의고사 틀렸던 걸 보잖아. 대부분 중학교 도형에서 틀려. 그러니까 그 나올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실력 쌓는다고 생각하고 해설을 들으셔야 돼.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국어에서 예술의 성격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왔을 때는 내용과 형식이란 틀로 분류하는 거예요. 문학도 마찬가지야. 그럼 봐.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연꽃 봉우리는 번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지금 생쪽은 생강인데 그거를 연쇄적으로 만드는 게 가지처럼 생겨서 뻗어나가니까 가지 방석 매듭이라고 했고 얘는 연쇄적으로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표 틀에 의해서 정보 처리 분류 기준을 잡고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보 처리를 해가는 것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습돼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연습 잘 하시라고 제가 표처리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검정색이 결국에는 글에 있는 내용을 치거든.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개 정도밖에 정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15개 정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이 15개 정보가 처리가 되시려면 구조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구조 처리 바탕으로 가치 판단도 되셔야죠. 그리고 이 안에서 답이 다 나올 거야.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화법 유형 첫 번째는 뭐라고요? 괄호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독서처럼 주제와 구조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라고. 됐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소재에 맞춰서 정보의 틀이 있어야 돼. 그러면 거의 정답 느낌이 보이는 그런 걸 거라고.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한번 보실까요? 봐.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자신의 경험 맞죠? 이게 도입부에서 이 사람이 발표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했잖아. 봐. 동기는 뭐라고? cause. 이유도 뭐라고? cause. 그러니까 내용일치가 아니라 뭐야? 구조를 묻고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 봐. 그렇지. 질문한 이유가 뭐야? 주제를 세팅하고 도입한다. 즉 관심 유도죠. 세 번째. 그렇죠. 인용. 근거를 밝혔잖아. 봐봐. 저 따라오세요. 어이 씨발. 오 깜짝이야. 자 봐. 여기 봐. 근거 자료. 나 어디서 갖고 왔다. 근거 다 있었잖아.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 우리가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건 절도지만요. 이거 어디서 샀다고 출처를 밝히면 그건 리스펙이 돼서 인용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문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절도를 저질러 놓고 뻔뻔해버리는 거지. 왜? 자기는 그게 절도인지 몰랐다고 하니까. 제발 나이 먹고 그렇게 좀 모자란 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되게 창피한 거야. 무지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 특히 법에서는. 4번 선지. 발표 중간중간 단어 뜻을 정의하기도 했고. 정답은 마지막 5번이죠. 왜? 봐봐. 발표 내용에 대한 점검 마무리면 5단락이잖아. 근데 5단락은 아무리 봐도 의 얘기하고 뭐 제안하고 요약하고 끝난 것 같거든. 그러면 5가 이상해. 그 5번 정답 확신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서 얘만 확인하면 될 것이고, 요약 정리 예시. 뭐 여기 나온 이해도 점검 이해하셨나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 얘들아 이해되니?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제가. 정답 5번 끝이구나.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용 일치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절대 시간 안에 풀 수가 없다니 그 느낌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나요? 자, 잘 들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내신 시험 범위에 비문학 있잖아. 비문학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친구들은 비문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냥 읽고 그냥 풀고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반복도 안 돼요. 왜? 다 기억나는데 어떻게 반복을 해?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구조도 잡으면 자연스레 반복이 되고, 자연스레 반복이 되니까 기억도 더 잘 날 것이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 암기하기도 훨씬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발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자료 1, 2번에 그림을 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매듭의 예시기도 할 것이고, 또는 자료 2는 아까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은 선추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부채의 선추에 대한 얘기인 거고, 여기는 맨 처음에 뭐였니? 샵3에 나와 있는 생쪽이죠. 이걸 연세에 나간 게 샵2였던 뭐였어? 가지방석이죠. 여긴 뭐겠어? 왼쪽 샵 1번 연봉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연꽃 봉우리랑 닮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꽃 봉우리죠. 이렇게 체크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지문의 구조나 가치 판단, 구조 판단을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 처리했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기를 보여주고 있구나. 자, 1번 선지 볼게. 연봉 매듭이라는 이 명칭이 붙은 이유. 당연히 연꽃 봉우리 닮았으니까. 연봉 매듭이 단추 용도로 사용됐다는 걸 보여주면 어딜 보여줘야 되겠어? 여길 보여줘야 되죠. 3번. 가지방석 매듭이 생쪽 매듭을 기본으로 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보여준 거 보이실 거고, 가지방석 매듭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얘들아 봐봐.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기능이 뭐야? 얘는 단추죠. 맞잖아. 기능이 뭐였겠어? 지금 놓쳤지 우리가. 봐. 구조 처리를 똑바로 안 하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줘야 되는 일이 벌어져. 즉 정보 처리가 똑바로 안 된 거야.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세모 쳐놓고 5번이 정답이 아니면 확실히 4번이니까 좁혀놓고 가는 거야. 5번 봐. 좋은 일이 줄줄이. 그 의미는 우리가 확인했었지. 저 따라오시면. 좋은 일이 줄줄이 연쇄적이다. 보이시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범위는 99% 4번일 거고, 여러분이 불안하시면 4번으로 와서 얘가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그냥 내용일치 발췌독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재처리라 그랬었고, 기본적으로 장식은 실용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봐. 연봉 매듭 뭐로 쓰였어? 단순한 실용적 목적으로 쓰였죠. 하지만 자, 장식하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 없어? 없네. 안 보이네. 장식품이야. 보이시죠? 즉 우리가 하나 놓쳤던 거야, 정보를. 얘는 단추로 쓰였기 때문에 실용적이었던 것이고, 얘는 부채 끝에 저거 있다고 없다고 실용적으로 바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였니? 지금 나와 있다시피 얘는 실용적인 거지만 얘는 그냥 장식이 용도인 거죠. 이 내용 추가해줬더니 제철이 더 깔끔해지면서 정답 4번은 보이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연습을 해놔야지, 그냥 내용 일치로 풀어서 풀렸다고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시면요, 3년 동안 공부하는 게 그냥 물거품이야. 왜? 무슨 의미가 있어? 내용 일치 이미 할 줄 아는데. 8을 100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면 할 줄 아는 건데. 할 줄 아는 거니까 더 안 하게 되고 공부는 안 되고 성장은 없고 그렇게 간다고. 자, 3번 볼게요. 보기는 위 발표를 든 학생들의 반응인데 이해하네요. 단추 매듭을 단추 용도로 사용한 것에서 조상의 지혜가 있다. 봐봐. 지혜를 느꼈다. 의의고 또 긍정평가죠. 동시에 뭐 했어? 자기가 적용하고 활용하고 있죠. 두 번째, 나는 그동안 무언가를 묶거나 고정하는 데만 매듭을 사용했었는데 자신의 경험이죠. 다양한 물건이 알게 되었어.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정보의 재구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요, 구성한다는 말과 같다. 다시, 정보 처리와 동의어는 구성이야. 그런데 그러면 재처리한다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린 이미 이 머릿속에 지식도 있고 기능도 다 갖춰져 있잖아. 그걸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에 덧붙이기 때문에 보통은 재구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얼마 전 전통 매듭 전시회를 다녀왔었어. 경험이죠. 달려 있었는데 다른 모양이었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의 궁금증, 즉 의문과 방향성 나왔고. 그럼 봐. 파란색 워딩이 그대로 물어봐질걸요. 자, 그럼 봐. 1번 선지. 발표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정보 분류를 했냐고요. 아니야. 정보 분류 없어. 그냥 의 얘기하고 긍정평가하고 활용하겠다. 이 구분이 없어요. 즉 발표 내용에 대한, 지문에 대한 정보 분류 기준 없어. 2번 선지. 정확성이요? 비판이요? 누락이요? 추론이요? 5번이네. 경험. 어디 보이니? 그러니까 내용 일치를 묻는 게 아니라니까. 경험. 학생 이상 끝.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야 할 거야. 내용을 읽고 이해해서 그 내용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절대 아니라. 그런데 이게 당황하면 여러분이 평소에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돼.
내가 엊그제 이제 메가스 면접 보러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강사들이 맨 처음 와서 하는 게 15분 동안 시험 치는 건데, 야, 나도 당황하니까 내용일치 하고 있더라고. 안 풀려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그 많은 정보 언제 내용일치? 15분 동안 제일 어려운 독서 지우지문에 문법 2문제 풀어야 되는데 안 보여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뭔가 주제 구조적인 스킬을 가지고 가셔야 돼. 알겠어?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자, 연습하시고 잘 들어. 우리가 지금 이 한 지문 한 지문이지만 고1 단계고 학습 방법, 어떤 학습의 자세, 방향성을 만들어 간다는 게 훨씬 의의가 크니까 시험 범위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화법, 작문, 독서를 연습한다고